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양반중심 사회 그 신분제도 이야기를 할게요. 조선 전기랑 후기를 나눠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전기 시대는 신분제도가 법적으로는 양천제입니다. 잠깐만, 왜 그러지? 이거는 법제상, 법적인 신분제도. 법제상 신분제도는 양천제. 신분이 딱 두 개가 있는 거야. 양인하고 그리고 천인. 두 가지로 봤습니다. 양인은 과거 시험에 응시가 가능했고, 그리고 과거에 보니까 관직을 나갈 수 있었겠죠. 또 조세, 공납, 역과 같은 세금 제도를 부과해야 했습니다. 세금을 이제 내야 됐어요. 천인은 아니에요. 천인은 관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법적인 신분제도인데 실제 운영은 이렇지 않았어. 실제 운영은 반상제도라는 걸로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 운영은 이렇게 해서 양인이 같은 양인이 아니야. 양인이 세 종류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 양반은 법적인 신분제도는 아니야. 그냥 실제 운영에서 나온 반상제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중인, 상민. 여기는 그대로 천민이에요. 자, 실제 운영은 네 가지예요. 먼저 양반. 원래는 문무관료, 문반, 무반 해서 양반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점점 확대돼서 전현직 관료, 그리고 그 가문까지. 양반은 실제로는 원래 관료,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원래 양반이었는데 이제는 그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쳐줬어요. 점점 확대되면서. 양반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역을 면제받는 특권, 군대에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뭐 호포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막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 특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고 계속해서 특권을 유지해 나갑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위는 하급 관리, 뭐 의관이라던가 역관 이런 사람들, 하급 관리, 그리고 기술관, 조정에서 뭐 기술직 이런 사람들. 서얼, 서얼이라는 거는 아빠는 양반이지만 엄마가 일반 상민이거나 또는 천민. 서자는 엄마가 일반 상민인 경우,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상민이면은 서자, 그리고 아빠가 양반이고 엄마가 노비면은 얼자. 두 개 합쳐서 서얼이라 그랬어요. 또 지방에 있는 향리들까지 전부 다 중인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전문 기술과 행정 실무를 담당합니다. 다음 상민의 경우는 농업, 상업 등 생산활동에 종사를 했어요. 주로 생산활동에 종사했고 대부분이 농민입니다. 대부분이 농민이며 아까 얘기했던 조세, 공납, 력을 부담, 그러니까 세금 내야지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과거 응시 가능하지?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천민은 대부분 노비고 사고 파는 매매나 증여 상속 대상이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냥 뭐 물건 취급한 겁니다. 노비는 공노비하고, 또 공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 사노비는 개인에 소속된 노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조선 전기인데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 신분 질서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신분 질서의 동요. 먼저 양반의 경우에부터 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좀 바꿔서 합시다. 후기는 양반은, 파란색은 후기입니다. 붕당 정치, 우리 환국 뭐 이런 거 했었지. 그리고 세도 정치를 거치며, 이런 걸 거치며 양반 중심의 질서가 동요합니다. 더 이상 양반은 세상의 중심으로서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반 내에서도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부 권력을 독점한 양반을, 소수 권력을 독점하는 양반을 권반이라고 했고, 중앙에서는 안 되지만 그냥 지방에서만, 향촌에서 위세를 겨우겨우 유지하는, 동네에서만 노는 정도, 이런 사람들은 향반. 그리고 완전히 몰락한 양반, 이제 양반이라 부르기도 좀 애매해진 잔반. 양반도 이제 세 등급으로 나뉘는 거야. 곤반, 향반, 잔반. 다음 중인의 경우, 양반, 중인의 경우, 서울은 아빠는 양반이잖아. 반쪽짜리 양반이죠. 차별 철폐를 계속 시대합니다. 그래서 관직에 진출하거나 돈을 내고 지위가 상승하는, 납속으로 지위가 상승하기도 했어. 서울들이 일부 성공을 한 거지. 이 서울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함께 있던 중인 계층들이, 중인에 크게 보면은 서울이 포함되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 좀 이렇게 서울을 또 따로 떼서 얘기한 거예요. 크게 볼 때는 서울이 중인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기술관이나 이런 향리 같은 지방 세력들을 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른 중인들도 역시 비슷한 요구에 서울의 성공을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신분 상승을 요구했으나 요거는 실패하기도 했다. 서울들의 일부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조 때 규장각 했었잖아. 정조 때 그 규장각 검서관으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상민들은 농업 생산의 증대, 그리고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이다. 이거는 이 두 가지의 자극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요. 이제 농민들도 돈 많은 농민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양반 신분을 사, 돈 주고. 반면에 여기에 실패한 농민들도 있지. 모든 농민들이 다 돈을 번 건 아닐 거 아니야. 축적한 상민들은 양반 신분을 획득했지만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많은 농민이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촌을 떠나 임노동자가 되거나 이제 농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돈 버는 또는 도적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흥부와 놀부 보면 딱 이거거든. 흥부와 놀부가 둘 다 농민 출신이야. 일반 상민인데 놀부는 부축적에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됐고 같은 형제지만 흥부는 거기에 실패를 했지. 그래서 놀부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흥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흥부와 놀부가 딱 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전래 동화야. 천민은 특히 노비를 중심으로 신분 회방이 가속됩니다. 영조는 노비 종모법. 원래는 노비는 엄마 아빠 중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무조건 노비였거든. 근데 영조가 노비 종모법이라고 해서 엄마의 신분을 따라간다. 아빠가 노비래도 엄마가 일반 상민이면은 그 자식은 노비가 아니다.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라. 노비 종모법을 실시하고, 순조는 공노비 해방을 해주기도 해요. 국가에 소속되었던 공노비 해방. 그리고 노비들도 돈을 내고 사거나 납속 또는 족보 매입, 양반들의 족보에다가 양반들의 족보에 자기들 이름을 싣는 거야 등으로 신분 해방.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다 뭐 나는 뭐 경주 김씨니 나는 전주 이씨니 김해 김씨니 막 얘기하잖아. 뭐 어디 최씨 어디 박씨 뭐 얘기하는데 다들 양반이야. 지금 우리 21세기에 얘기를 들으면은. 근데 말이 안 되거든. 조선시대 양반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양반이 아니었어요, 신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족보 매입, 납속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분이 상승되면서 이제 가짜 양반들이 생겨난 거죠. 자, 이렇게 당시 신분제이고 조금 더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요. 자, 향촌 지배체제. 이것도 역시 전기 후기 나눠서 볼 텐데, 전기에는 지방관이 있어요. 지방관. 우리가 흔히 수령이라고 하죠. 사또, 수령. 수령이 직무를 볼 때 향리 세력들이 실무를 담당을 해줍니다. 지방 향리. 앞에서 여기 중인에 들어갔던 지방 향리. 이들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수령을 보좌해요. 그리고 향리가 일을 똑바로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사족입니다. 사족이란 건 지방의 양반 세력들이야. 이들은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리를 감찰합니다. 그 사족들의 모이는 곳이 유향소라는 곳에 모여요. 그러니까 사족들이, 각 지방의 양반들이 유향소에 모여서 향리를 감찰하고 수령을 보좌합니다. 이들은 향회를 조직했고, 그들의 모임, 향회를 조직하고 그들의 명부, 향안이라고 이런 걸 작성하기도 했어요. 지방 양반들의 명단이야, 향안.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방에서 힘을 강화시켰느냐? 그 16세기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을 했고, 향촌 지배 체제, 이거를 공고히 했었다. 자, 그런데 이 전기의 모습이 후기로 가면서 변화합니다. 지방 사족들의, 지방 양반들, 사족은 양반이라고 했어요. 사족의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의 라이벌이 생겨났어요. 바로 새로 성장한, 누가? 아까 놀부 같은 그 분홍들, 새롭게 돈을 번 분홍들이 등장을 해서 이들이 신향이라고 불려. 이 신향들은
기존의 양반 세력인 사족과 맞서기 시작해요. 기존 양반은 구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툼을 가지고 우리는 향촌에서 일어난 싸움, 향전 이렇게 부릅니다. 전쟁 뭐 이런 거 할 때 그 전자예요. 근데 수령, 이 수령은 누구를 더 지원을 해주느냐? 신향을 지원해줘요. 왜냐면 아무래도 구향이 더 강하잖아. 구향이 더 강하니까 수령이 전기 때는 이 사족들에게 이렇게 보좌를 받으면서도 또 감시도 받았거든. 사족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신향을 지원해주면서 구향들의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자, 이제 수령은 신향과 이렇게 둘이 결탁을 해서 구향 세력을 누를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기존에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향촌의 지배 체제에서 이 사족의 영향력이 정말 강했어. 근데 후기는 기존 사족들의 힘이 약화되었고, 여기 약화되었고, 그리고 신양들이랑 수령의 힘이 강화되면서 국가, 관리할 때 그 관자, 국가의 관주도의 향촌 지배가 강화된다. 이제 향회는 옛날에는 사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던 그 모임이었는데 향회는 그냥 수령의 자문기구 정도에 불과했다. 이제 지방에서는 사족이 아니라 그 향촌에 있는 수령들의 힘이 강해져요. 자, 그러면서 이 수령들은 온갖 폐악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관주도의 향촌 지배가 강화되면서 얘네들이 백성들을 많이 수탈합니다. 그게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건데 전정, 군정, 환국 이 세 가지 세금 제도에서 백성들에 대한 엄청난 수탈 그리고 세도 정치의 폐단 백성들에 대한 엄청난 수탈이 일어나요. 결국 백성들은 여기에 참다 못해가지고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평안도 지역의 홍경래난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 이런 농민 반란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전기의 양천제는 법제상 그리고 반상제가 실질적인 거였고 후기 되면서 이 반상제에 있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각각 보았고 향촌 지배, 전기와 후기 나눠서 비교했습니다. 자, 그리고 관주도의 향촌 지배가 강화되면서 이 수령들이 부패하고 수령들이 왜 부패하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를 감시할 세력도 없을 뿐더러 얘네들이 능력으로 온 게 아니야. 조선 전기처럼 막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한 수령들이 아니고 이 세도 가문에다가 뒷돈 매기고 온 막 수령들이 많았거든. 뇌물 바치고. 조선 정치가 썩은 거지. 지금 중앙하고 지방하고 다. 그러니까 내가 돈 바치고 왔으니까 그만큼 백성들을 수탈해서 또 돈을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쓴 돈만큼. 그렇게 되니 농민들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